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 최근에 회복기 재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회복기 재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회복기 재활이란 우선 재활 치료는 시기에 따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활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급성기 재활은 질병 발생 후 2일에서 3일 이후에 시행하는 재활 치료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침상 이에서 심폐기능 악화, 욕창, 관절의 구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활 치료를 급성기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되면 환자의 떨어져 있는 기능을 평가하고 네. 그 떨어져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를 회복기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의 경우 네. 편마비, 언어장애, 연화장애가 있을 때 이 기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활 치료를 회복기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네. 이 네. 회복기 재활 치료를 일정 기간 시행하게 되면 환자의 기능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재활 치료를 만성기 치료 혹은 네. 유지기 재활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급성기 그리고 회복기, 만성기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이 재활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면 뇌 가속성, 신경 가속성에 의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뇌 가속성, 신경 가속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의 임상진료 지침에 따르면 네. 뇌졸중 이후에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기가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재활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들의 입원 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병변이나 척수 손상, 이 중추신경계 손상의 재활의 골든 타임이 6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또 기간이 짧진 않잖아요. 네. 실제로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분들이 연속적인 재활 치료를 이어가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달에서 2달 이상 장기간 입원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재활 난민이라고까지 하였었죠. 재활 난민이요. 네. 네.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네. 네. 근데 확실히 이 지속적으로 재활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병원을 이 재활 난민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전학을 자주 다니다 보면 새로운 학교라든지 친구, 선생님과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재활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게 되다 보면 새로운 병원 환경, 치료사, 그다음에 주치의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연속적인 재활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기능적으로 회복이 더뎌지게 돼서 오히려 환자의 총 재원 기간이 더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 몇 년 전만 해도 재활 난민이 정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중증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최근에는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네, 최근에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데요. 네. 재활 난민 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5년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가 결성이 되었고 네, 협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 드디어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 회복기 의료기관을 거쳐서 현재 제2기 회복기 의료기관 53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로 인해서 그러한 재활 난민 등의 현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저 이게 궁금했던 게 기존 의료기관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회복기 재활병원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입원 가능 기간, 두 번째는 재활 치료의 비용, 네. 세 번째는 그 입원 기간 중에 재활 치료 내용이 있고요. 내용, 네. 네 번째는 환자들이 퇴원할 때 퇴원 후 사후 관리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예 완전 다르네요. 네,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방금 이 크게 네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는 이 질환에 따라 입원 기간도 다를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가요? 네, 질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골격계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3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네. 하지 부위 절단 환자나 네. 비사용 증후군 환자군들은 최대 60일까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은 최대 180일,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한데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에서는 합병증이나 네.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최대 90일까지도 추가 입원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비용적 차이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기존 의료기관에선 언어 치료, 인지 치료, 도수 치료가 비급여 치료인데 반해서 네. 회복기 재활병원에선 회복기 재활 입원 기간 동안에서는 이 치료들이 급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가 꺼려졌던 환자들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입원 중에 재활 치료 과정도 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입원 기간 중 재활 치료 내용은 우선 기존 병원에서는 네.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재활 치료의 내용이나 종류나 횟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주치 판단 하에 환자 증상에 맞춰 적절한 치료는 더 처방할 수 있고 덜 적절한 치료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보행 기능은 양호하고 예. 팔의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 기존 병원에서는 팔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작업 치료가 하루에 최대 1시간 가능했다면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주치 판단에 따라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도 처방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비급여 치료인 인지치료, 언어치료, 도수치료를 급여 적용을 받음으로써 마비 증상은 별로 없는데 네. 언어장애가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 보행치료나 작업치료는 좀 줄이고 언어치료를 충분히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번 초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법을 통하여 환자의 개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기, 중기, 네. 장기 치료 계획을 세워서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는 좀 매뉴얼을 따라야 했었다면 이번에는 좀 정말 환자 맞춤형 이런 느낌이 드네요.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그렇다면 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복기 재활 환자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류요? 네. 첫 번째,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군. 두 번째는 골반, 고관절, 대퇴골, 골절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포함한 근골격계 환자군. 세 번째, 하지 부위 절단 환자군. 네 번째, 비사용 증후군 환자군으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의 경우 발병 혹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원하셔서 최대 180일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발병 혹은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원하셔서 30일간 최대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인 하지 부위 절단 환자와 비사용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 60일 이내에 입원하셔서 최대 60일까지 또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뇌질환 중에서 파킨슨 질환과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길랑발해 증후군 환자군에서도 발병 후 60일 이내 입원하시면 최대 60일까지 입원하셔서 회복기 재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말씀하셨던 네 가지 환자군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좀 저도 알겠는데 이 마지막이었던 비사용 증후군 좀
생소합니다. 혹시 무엇인가요? 네. 비사용 증후군. 비사용 증후군이란 네. 신경계,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내과적, 외과적 질환에 의해서 오랜 기간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하루에 약 2%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일주일로 계산하게 되면 10%에서 15%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네요. 네, 3주가 지나게 되면 심한 근육의 위축과 오. 함께 관절의 구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또 오랜 기간 누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심폐 기능의 악화, 그다음에 변비, 식욕 부진, 욕창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사용 증후군의 증상들이 네. 환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이것 때문에 회복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재활 대상군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일반 병원에서 이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언제 옮기는 것이 좋나요? 네. 급성기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나면 그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주치의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상의하게 됩니다. 근데 전원 병원이라든지 전원 시점은 환자의 상태라든지 질환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생체 징후가 안정화되면 1주에서 2주가 지난 후에 재활학과로 전과가 가능하고 혹시 환자가 더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재활병원으로 바로 전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네. 급성기 병원의 소견과 의무 기록을 챙겨서 전원하고자 하는 재활병원의 상담을 통해서 전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이 재활 치료를 하고 난 후 치료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네. 네. 재활학과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예. 또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예우는 그 발병 부위라든지 발병 당시의 기능 정도, 그리고 환자의 나이, 치료 의욕, 우울증 유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은 발병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가장 활발한데 이때 가장 많은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따르면 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환자 중에서 18개월이 발병일로부터 18개월이 넘은 환자에서도 지속적인 기능이 좋아지는 것가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 발병한 지 5년이 넘은 환자에서도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좀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겠네요. 꾸준히 하시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이 혹시 재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네,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는 약한 부위를 좀 덜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의 구축이라든지 강직들이 발생해서 환자가 퇴원 당시보다 기능적으로 좀 더 많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퇴원 당시보다 기능적으로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재활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재활 치료는 마라톤과 같아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네. 한 달, 두 달, 수개월의 재활 치료가 이렇게 쌓이면서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네. 꾸준히 꼭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활 영역에도 로봇이 도입되면서 네, 로봇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로봇 재활 치료는 무엇인가요? 네. 로봇 아마 수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건데요. 맞아요. 네. 재활 영역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예전에는 해외에서만 제품이 출시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 로봇 재활 치료 그 네. 제품들이 활발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활 로봇은
상지 로봇과 하지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데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부위를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사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도 양측의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리듬을 반복적으로 유발시켜서 그 뇌 가소성을 극대화시켜서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이 기존 재활 치료와 이 로봇 재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뇌졸중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네. 하루에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재활 보행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활 치료에서는 환자의 근력 정도에 따라서 여러 명의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이거를 장시간 하다 보면 치료사와 환자가 피로도를 느끼게 돼서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환자의 몸을 서스펜션이 달린 지지대에 몸을 지지하고 로봇을 통한 움직임을 유발시켜서 치료사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환자에게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서 양측의 동일한 패턴의 정상에 가까운 보행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로봇이 환자를 도와주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환자의 근력을 평가하고 보다 더 적절한 강도의 치료를 저희가 처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네. 그렇다면 이 재활 로봇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모터나 센서가 부착된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좀 나눴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의 자세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제품들을 분류하게 되었는데요. 영상과 함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립경사 재활 로봇입니다. 앉아있는 자세와 기립 자세 유지가 어려운 급성기 재활 환자나 와상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증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누운 상태에서 기립 경사대를 이용해서 발판과 하지 받침대를 움직여 다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안장 타입 체중 지지 재활 로봇입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휠체어에서 안장 타입 체중 지지대로 5분 이내로 이동 및 착용이 가능하고 발판 기반형 장치의 반복 보행 훈련으로 환자의 보행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웨어러블 로봇이라 불리는 착용형 외골격 수동형 보행 로봇입니다. 기립 자세 유지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착용형이고 서스펜션을 이용한 몸 지지대나 워커 등을 이용해서 기립 상태에서 한쪽으로 체중 이동만으로도 반대쪽에 수동적인 보행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용형 외골격 능동형 보행 로봇입니다. 다섯 번째, 상지 외골격 로봇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의 굴곡, 신전, 내외전을 유도하고 팔의 무게를 로봇에 지지해서 상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모션 인식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앉아있는 올바른 자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있구나 이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실제로 로봇 재활 치료를 받아본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제품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네. 또 오히려 로봇 재활 치료를 먼저 아시고 먼저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 가격과 아직은 급여 대상이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뇌졸중 환자로 제한되고 있어서 네. 장비 가격의 개선과 급여 대상이 좀 확대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네.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후유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활이 치료하신 환자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재활 의료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현 원장과 함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로봇 재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